네, 안녕하세요. 최정 교수입니다.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요일 아침에 지금 아침이에요. 여러분들과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아침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드디어 기업에서 사용하는 빅데이터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사용법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는지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1편으로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비즈니스 프로세스 가치 사슬, 그리고 두 번째로 애널리틱스, 세 번째 마케팅 애널리틱스, 네 번째 생산 운영 애널리틱스, 다섯 번째 회계 재무 애널리틱스, 여섯 번째 인적 자원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이 애널리틱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널리틱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 애널리틱스가 도대체 뭘까?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첫 번째 장이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가치 사슬입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가치 사슬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 경영학계 대부 피터 드러커도 오늘날의 우리 산업의 환경을 한절의 시대라고 말할 만큼 단절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가속화되고 거기다가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이 매우 보편화됐단 말이죠. 그래서 보편화됐기 때문에 소비자의 반응이 시시각각 노출되기도 하고, 이러한 소비자 행동이 마케팅 전략에 연결돼서 무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무한 경쟁을 하는 이유는 사실 경쟁 우위의 확보를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객의 니즈, 고객의 마음에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고객이 움직이는 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렇게 움직인다 싶으면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빅데이터 관점에서 기업이 고객의 가치 창출을 위해서 제일 기본적인 활동인 거예요. 사실 고객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일 기본적 활동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세우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 그 중간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할수록 합리적 의사결정의 선택지를 줄여주고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거기다가 프로세스 자체도 고도화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의 헌재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쟁은 가속화되고 소비자 반응이 매우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략에 사용해야 되고, 거기다가 소비자 행동이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을 꼭 붙여가지고 무한 경쟁에서 경쟁 우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SNS, 인스타그램, 하다못해 틱톡까지 안 하는 기업들이 어디 있어요? 돈 좀 있다, 우리가 경쟁 우위를 좀 가지려고 한다라는 기업들은 전부 다 광고를 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 현재 위치들은 결국은 경쟁 우위를 가지고자 하는 것인데, 그 경쟁 우위를 가지는 방법은 뭐다?
고객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고객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반 활동은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빅데이터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비즈니스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른 모습을 떠올려요. 비즈니스 해요? 어떤 비즈니스 해요? 연애 관계에서도 비즈니스가 있다고 할 만큼 비즈니스 중이라고 하면 일반 회사원들은 기본적으로 접대를 떠올리기도 해요. 손님 접대. 아, 지금 비즈니스 중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만나고 있다고 비즈니스 중입니다라고 하면 뭐 쉽게 재밌게 말한다면 서로 작업을 걸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라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야기를 한다면 경영의 최종 목표인 가치 창출, 경영의 최종 목표인 가치 창출을 위한 모든 제반 활동을 비즈니스라고 말해요. 너무 많은 범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비즈니스란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목적은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한 모든 목적은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영의 목표는 가치 창출이잖아요. 자, 근데 경영의 목표가 가치 창출이라고 하면 누가 가치겠어요? 누구의 가치겠어요? 우리 회사 가치 창출도 필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객의 가치를 창출해 주는 일이죠. 고객의 가치를 창출해 줘야 고객이 우리한테 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걸로 가치를 소비자한테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기업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고객한테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객한테 외면당할 수밖에 없죠. 고객한테 가치 창출 못한다? 그럼 고객들은 우리 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고객의 가치 창출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제반 활동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모든 제반 활동이 가치 창출을 위한 모든 제반 활동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는 경영의 개념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즈니스는 곧 경영이다. 비즈니스는 곧 경영이다. 목적이 같기 때문에 가치 창출이란 목적이 같기 때문에 무방하다는 거죠. 자, 비즈니스라는 걸 알았어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비즈니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했어요. 가치 창출을 위한 모든 제반 활동이 비즈니스인데 곧 경영이랑 같은 의미와 같이 쓰인다. 자, 이제 프로세스만 이해하면 되죠. 프로세스는 또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프로세스란 여러분들이 조직이 한 개 이상의 조직이 우리가 일하는 조직이 있죠. 조직이 한 개 이상의 입력,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고, 뭐 영업에 대한 형태를 입력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이상 입력을 통해서 뭘로 변한다? 산출물이 나오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회사에 가서 일을 하죠.
여러분들이 마케팅 팀이 될 수도 있고 영업팀이 될 수도 있고 기획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기획팀에서 뭐 기획팀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기획팀에서 짜는 전략들이 들어가죠. 한 개가 쏙 들어가요. 한 개가 입력됩니다. 그럼들이 그 전략을 통해서 마케팅팀과 운영팀과 영업팀들이 산출물을 내려고 전환하는 활동을 위해서 같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활동, 각각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하는 모든 부서별 활동, 고객 뭐 CS 이런 것들 모두 다 산출물이 나온다는 거고, 산출물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일 수도 있고요. 뭐 종이 페이퍼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출물은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뭐 제품만이 산출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산출물로 전환하는 활동 모두를 말하는 게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회사의 가치 창출을 위한 모든 활동이 거의 프로세스라고 표현하는데, 그 프로세스는 큰 프로세스도 있을 것이며 매우 작은 프로세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큰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작은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프로세스들은 대부분 활동을 가져요. 영업 활동, 판매 활동, 이렇게 활동들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원 개개인이 하는 일들은 작은 활동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그 활동이 영업 활동이라 하면 영업 활동들이 이제 곧 우리 회사에서 내가 하는 직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가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죠. 일들의 형태. 여러분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여러 개의 프로세스 결합, 여러 가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결합될 것이고, 이 프로세스의 집합들, 우리 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영업을 위한 아니면 마케팅 활동을 위한 그런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다 모였을 때, 마케팅 활동에 의한 프로세스들이 쭉 모이면 그게 마케팅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를 쉽게 보시자고. 이해를 쉽게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앞에 보시면 프로세스의 이해라고 돼 있죠. 이렇게 공급업자가 있어요. 이 공급업자가 뭘 들고 오겠어요? 원재료를 들고 오겠죠. 원재료를 들고 올 겁니다. 자, 그러면 공급업체로 가져온 원재료를 투입해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업자 원재료 그대로 소비자한테 나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서 모든 활동 중에서 모든 활동이 많을 거잖아요. 제품이나 서비스로 변하려면 원재료가 그 모든 비즈니스 활동 중에서 프로세스는 원재료의 변환 과정, 원재료가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매우 작죠. 비즈니스는 모든 활동이라고 보시면 그 비즈니스 중에서도 프로세스는 원재료 변하는 활동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 가지 활동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그 프로세스는 각각의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은 그렇게만 돼 있지만,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관점 내에서는 프로세스는 변환이라는 관점에서 초점을 두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우리가 고객을 향해서 아니면 고객을 대상으로 필요한 산출물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조금 더 내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어때요? 좀 더 소비적인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고객이 더 들어가는 개념이고, 프로세스는 각각의 우리 회사 내에서 산출물을 내는 활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됐어요.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됐으니까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쉬운 단계로 나눠본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활동, 비즈니스, 고객에 가기 위한 활동, 그리고 고객에 가기 위한 의사결정, 그리고 각각 사람들의 역할, 그리고 자원하고 저장소가 있어야 돼요. 활동은 한 가지 보자고요. 활동은 한 가지 형태, 아니면 자원과 정보를 다른 형태로 자원과 정보로 변환하는 형태, 이런 것들을 활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활동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에서 활동이란 거는 우리가 가진 한 가지 형태의 자원이나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다른 형태의 자원이나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을 활동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원재료가 들어올 때의 정보와 자원들을 우리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우리 내부에서 쓸 수 있게 변환하는 자원과 정보로 변환시키는 거죠. 그게 활동이에요. 두 번째로 의사결정이었죠. 의사결정은 대부분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 질문이에요, 질문.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내부에서는 각각의 해결을 위한 질문들이 있을 거고, 질문을 답을 하기 위한 예, 아니요 이런 의사결정의 과정이 있을 거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역할입니다. 역할은 처리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자원은 역할이 지정된 사람, 시설,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것들 말이에요. 역할은 그냥 각각의 역할이고, 자원은 역할이 지정된 사람까지 말하는 거죠.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패킹을 위한 시스템이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원이 될 수 있고,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를 완성하기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완성하기 위한 모든 자원들을 자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장소는 비즈니스 기록, 모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하는 게 BPM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BPM,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리하겠다. 우리가 가진 자원, 역할, 이런 것들,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다라는 게 BPM인 거예요. 그래서 BPM에서 가장 주된 목표가 뭐냐면 프로세스 활동 순서 짜고, 그리고 그들 간의 정보 흐름을 정보 흐름 활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원을 짤 것인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자원의 역할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장소 되기 전까지 기계가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자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프로세스보다는 좀 더 정확히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게 BPM인 거예요. 이렇게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성 요소까지 한번 봤고요. 구성 요소들을 보니까 우리가 BPM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한 번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드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게 가치 사슬이에요. 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목적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소비자에게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을 가치 사슬로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체인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 가치를 위한 연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공급하는 제품은 우리 기업에게는 보유한 가치가 될 것이고, 이 가치라는 게 제품이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죠. 제품이 구매자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때 어떠겠어요?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대가가 될 거란 말이죠. 그 대가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들이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부분과 이 모든 연계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핵심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틀이 되는 게 가치사슬이에요. 그래서 분석하는 틀인 거죠. 가치가 어떻게 우리 핵심 역량은 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틀인 거예요. 그래서 가치사슬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사슬 모형에서는 기업에서 하는 제품의 디자인, 제품의 생산, 제품의 판매, 제품의 운송, 제품 지원 이런 모든 활동을 제반 활동이라고 하고 그 모든 활동들 다 포함해야 돼요. 그 모든 활동이 다 포함된 이걸 수행하는 집합이 가치사슬 모형에서의 기업이란 거죠. 그래서 이 활동들은 우리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모두 연결되어 있거든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사슬처럼. 그래서 가치사슬이라고 하는 거고, 가치사슬에서 말하는 기업의 가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주활동과 보조활동으로 나눠요. 주활동은 뭐겠어요? 가장 큰 활동들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원자재 투입, 제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원자재를 어떻게 투입하고 어떻게 생산 운영하며 출고와 물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마케팅은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서비스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직접적 제품과 관련이 있는 주활동, 그리고 주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보장하기 위한 보조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은 얼마나 인프라가 깔려 있는지, 그리고 인적 자원들,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기술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달은 어떻게 잘 이루어질 건지.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활동과 보조활동을 나뉘는데, 이 표에서 보니까 주활동과 보조활동이 잘못 나와 있네요. 우리 책에도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주활동이 이거고요. 보조활동이 이겁니다. 아래에는 잘 나와 있네요. 주활동과 보조활동이. 그래서 이 주활동에 하는 역할, 그리고 보조활동이 하는 역할들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봤고요. 이 가치사슬상에 우리가 활동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활동은 원자재 투입하고 생산하고 출고 물류하고 마케팅하고 서비스하는 활동이 주활동이라면, 보조활동은 기업 인프라를 깔고 인적 자원을 관리하며 기술 활동을 관리하며 조달 활동에 대해서 맞춰주는 건데, 원자재 투입에 대한 주 활동이 원자재 투입이라면 원자재 투입을 위한 조달 활동들, 미리 연락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활동과 조달 활동에서 원자재 투입 과정에서 보시면 기술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사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걸 위한 기업 인프라는 어떻게 깔려야 됐을지 뺄 수 있나요? 보조 활동을? 못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게 전체 과정 자체가 구매자한테 제공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이 모든 과정들을, 가치사슬의 모든 비용들을 계산해보고 적정한 이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기업 경쟁 우위는
각 가치 활동에서도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각각의 뭐 원자재 과정에서 우리가 원자재를 더 싸게 받는다거나 생산하는 게 더 잘 된다거나 출구와 물류 과정이 더욱 해서 이런 것에서 가치를 더 가질 수 있죠. 여러분들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쿠팡에서 보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케팅에서 더 가치를 갖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서비스에 삼성 같은 거 보면 서비스를 1년으로 해서 서비스 센터가 엄청나게 많죠. 이런 부분들에서 가치 사슬에서의 우리 경쟁 우위를 가지고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활동이랑 공유, 높은 부분 분석해서 기업의 핵심 역량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첫 번째 시간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가치 사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심층적으로 이해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왜 가치 사슬이 필요한지가 꼭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치 사슬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실 우리 가치 사슬을 짤 수 있다는 건, 가치 사슬을 볼 수 있다는 건 우리 기업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핵심 역량이고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어떻게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치 사슬에서의 활동들도 제가 하나씩 알려드렸고, 기업 주 활동이 원자재 투입, 생산, 출고와 물류, 마케팅, 서비스라면 그걸 위해 하는 보조 활동들은 기업 인프라, 인적 자원 관리, 기술 관리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서 처음에 우리가 비즈니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걸 제안한다고 해도 우리 가지는 핵심 역량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이 가진 핵심 역량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쓸모 없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출고와 물류에서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쿠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와, 사람들이 이 출고와 물류가 원활하기 때문에 배송이 다음날 되기 때문에 출고와 물류가 핵심 역량인데, 여러분들은 가치 사슬을 분석하지 않고 우리 기업에서 서비스를 좀 더 잘하면 더 일어날 것 같다. 자, 쿠팡에 가서 쿠팡 서비스가 조금 불만족이 많습니다. 서비스가 더 발전해야 됩니다. 전체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해봤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생각하면 우리 업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은 출고와 물류예요. 그렇다 보니까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비스는. 당연히 서비스도 좋아야겠죠. 하지만 비교하는 핵심 역량이 있다는 거고, 그 핵심 역량을 파악하시고 말하는 것과 파악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천지 차이겠죠.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은 출고와 물류입니다. 하지만 출고와 물류 과정에서 서비스 활동은 떼어낼 수 없는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 활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데이터가 나왔고, 이 데이터는 결국 출고와 물류에서의 역할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게 되는 것 하나가 빅데이터를 할 줄 안다고 우리가 그냥 보이는 데이터부터 분석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이러한 우리 비즈니스 활동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이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각각의 가지는 가치와 가치들을, 우리 프로세스별로 가지는 가치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가장 핵심 역량을 뽑아내는 가치는 뭐고,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약한 부분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그 약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핵심 역량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임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는 장이 이번 장일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 이곳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봤고요. 이제 우리 빅데이터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